나는 한동안 아버지의 공책을 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형이 빚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왜 아버지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나는 공책을 다시 펼쳤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하지만 그곳에는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다. 지금부터 일어날 일은 아버지도 예상하고 있다.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었다. 정우는 분명히 소송을 할 것이다.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형이 이 유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마치 미래를 본 것처럼 그 다음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때 성민이는 절대 화를 내지 마라.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었다. 이것은 아버지가 준비한 마지막 일이다. 그때였다. 거실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성민아. 나는 공책을 덮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요? 어머니가 천천히 말했다. 정우한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잠시 멈췄다. 뭐래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변호사를 선임했대.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작게 말했다. 유언장 무효 소송을 하겠다고 하더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예상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리고 성민이 너를 고소하겠다고도 했어. 나는 순간 멈췄다. 나를요? 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한테 영향을 줬을 거라고.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가슴이 조금 무거워졌다. 형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가 나를 바라봤다. 나는 작게 말했다. 형, 많이 힘든가 봐요. 어머니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이었다. 나는 다시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공책을 다시 펼쳤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형이 소송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아버지는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성민아, 아버지가 재산을 80% 남긴 것은 너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의 글은 천천히 이어졌다.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었다. 그 돈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나는 잠시 공책을 내려놓았다.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쓴 걸까? 하지만 다음 문장은 더 놀라웠다. 정우가 모든 것을 잃기 전에 막아야 한다. 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다. 형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나는 급하게 다음 문장을 읽었다. 정우는 지금 위험한 사람들과
엮여 있다. 나는 손이 조금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형의 사업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싸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공책을 천천히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다. 이 유산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막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전혀 몰랐다. 며칠 뒤 형이 집에 찾아오면서 이 가족의 갈등이 완전히 폭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형이 집에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나는 거실에서 아버지의 공책을 다시 읽고 있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조용히 밥을 짓고 있었다. 집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갑자기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쾅!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현관에는 형이 서 있었다. 형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형은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다. 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야. 하지만 형은 대답하지 않았다. 형의 시선은 곧장 나에게 향했다. 성민아. 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화가 담겨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이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다. 이거 봐. 나는 봉투를 바라봤다. 그 안에는 두꺼운 서류가 들어 있었다. 형이 말했다. 소송 서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형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형은 순간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전혀 웃음이 없었다. 이렇게까지? 형은 탁자를 손으로 쳤다.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어머니가 급하게 말했다. 정우야, 그만해. 하지만 형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도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형이 다시 나를 바라봤다. 성민아. 나는 조용히 형을 바라봤다. 형이 말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어갔다. 그 돈 포기할 거냐? 나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공책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형의 눈이 조금 좁아졌다. 아버지, 이유가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형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유? 형은 비웃듯 말했다. 그래, 이유가 있었겠지. 형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너야?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형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난 뭐야? 형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난 아버지 아들이 아니야? 나는 천천히 말했다. 형, 그런 뜻 아니야. 하지만 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리고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알아. 나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다. 뭘 알아? 형이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가 나를 싫어했다는 거. 그 말은 조용했지만 너무 무거웠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야, 그런 말 하지 마라. 하지만 형은 듣지 않았다. 형의 눈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다. 난 어릴 때부터 알았어. 형은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는 항상 나를 실망한 눈으로 봤어.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금 아팠다. 형은
갑자기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근데 넌 달랐지. 형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다. 넌 항상 착한 아들이었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형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를 선택한 거겠지. 그리고 형은 천천히 말했다. 근데 하나 말해줄까? 나는 형을 바라봤다. 형이 말했다. 난 절대 포기 안 한다. 형의 눈은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다. 법원 가서 끝까지 싸울 거다.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형이 나를 노려봤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는 형을 버린 게 아니야. 형이 코웃음을 쳤다. 그럼 뭐냐?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결국 말했다. 형 빚 때문이야. 그 순간 형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다. 형이 천천히 말했다. 뭐라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다 알고 있었어. 형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말했다. 형이 지금 어떤 사람들하고 엮여 있는지도. 그 순간 형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그 말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형은 이미 알고 있는 눈이었다. 형의 시선이 천천히 내 뒤에 있는 아버지 방을 향했다. 그리고 형이 말했다. 아버지 공책 봤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은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 형의 목소리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럼 이제 시작이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며칠 뒤 형의 빚을 쫓던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오면서 아버지가 왜 그 유언을 남겼는지 진짜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형이 집을 나간 뒤 거실은 한동안 조용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성민아. 나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아버지 공책 읽었구나.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정우빛. 나도 조금 알고 있었다. 나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도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걱정을 많이 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형만 그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늘 같은 말을 했다. 나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정우는 나쁜 애가 아니다. 어머니의 눈이 조금 젖어 있었다. 근데 사람을 너무 믿는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형은 사람을 잘 믿는 편이었다. 그것이 좋은 점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날 밤이었다.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낯선 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있었다. 검은색 승용차였다. 나는 잠시 그 차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나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둘 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차가웠다. 한 남자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 김정호 씨 집 맞습니까?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그러시죠? 남자는 천천히 말했다. 김정호 씨 찾아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형은 여기 없습니다. 남자는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그럼 언제 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뒤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니? 남자들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향했다. 남자 중 한 명이 작게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아, 어머니신가 보네요. 나는 순간 기분이 좋지 않았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하세요. 남자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내게 보여줬다. 거기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3억 5천만 원.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남자가 말했다. 김정호 씨, 저희 돈 좀 갚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자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근데 연락이 안 되네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형한테 말하세요. 남자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어머니가 내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돈이 그렇게? 남자가 대답했다. 사업 자금입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자 포함해서 3억 5천입니다. 나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아버지의 공책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정우는 지금 위험한 사람들과 엮여 있다. 나는 천천히 물었다. 형이 빌린 돈입니까?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리고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요즘 연락이 안 됩니다. 남자는 집 안을 한번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남자가 말했다. 이 집 아버지 집 맞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알고 있는 눈이었다. 담보 이야기 나왔던 것 같은데.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 아버지 공책 속 문장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정우는 아버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하고 있다. 남자는 천천히 말했다. 김정우 씨, 연락 오면 전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돈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남자들은 차에 올라탔다. 차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머니가 내 팔을 잡았다. 성민아. 어머니의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 어머니가 나를 바라봤다. 나는 작게 말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유언을 남겼는지.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일이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준비한 더 큰 계획의 시작이라는 것을.